네,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금요일이니까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다뤄봐야 될 텐데 무슨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뭐 보도 내용입니다만 러시아 마리우폴 항구 점령을 마리우폴이 함락이 될 이제 임박했다 이 내용인데. 이걸 풀어야 되죠. 타이틀만 보면은 전쟁이 이제 거의 좀 마무리된 게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뉴스가 이제 러시아발 뉴스가 있고 네.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상반된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 규모가 우리나라 수원보다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전하고 나서 한 달이 넘어가면서 마리우폴이 점점 러시아가 점령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을 통한 물자 공급도 좀 원활치 않고 그래서 상당수 마리우폴 시민들이 또 그 극동 러시아로 끌려가는 그런 또 우울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마리우폴이 함락되었다기보다는 마리우폴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왜 마리우폴을 그렇게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흑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목포, 여수, 부산 그런 식으로 그 우크라이나 제일 서쪽에는 오데사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마리우폴이 있기 때문에 마리우폴을 확보를 해야지 크림반도서부터 오데사, 마리우폴 해갖고 돈바스 지역까지 아담부를 확보를 하고 아마 이제 푸틴은 5월 9일 날 그거라도 정착을 시켜놓고 승전 뉴스를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일단 키우 북부에서 러시아가 패퇴를 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현지 사령관을 급파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러시아가 대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었죠. 쿠르츠크 대회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돈바스 평원 지역에서 아마 대회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7일 전에 시장은 어느 정도 그 전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기함이죠. 네. 순양함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모스크바호. 러시아 쪽에서는 뭐 그냥 폭발 사고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군함에 화약고가 터지게 되면 그냥 그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 넵튠 4발 중에 2발이 명중이 되면서 러시아 순양함 같은 경우는 이 함대함 미사일을 외부에 탑재를 하는데 그쪽에 피폭됐으면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으면서 그래서 모스크바함이 이제 그 기항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됨으로써 오데사에서 한숨을 돌린 우크라이나 쪽에 제5기갑위원대 약 100여 대가 돈바스 회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찌되었건 간에 돈바스 쪽 대회전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노이즈는 좀 많이 감소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발트 3국도 나토 가입한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핵을 자꾸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뭐 전술 핵을 투하하긴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핵을 하고 나서 그 영향이 바람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불거든요. 잘못 터뜨리면 그것이 그대로 다 러시아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지 않는 개는 짖는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일반 될 것 상식은 같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자꾸 상식을 넘어가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화학무기 사용 얘기가 있고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 뭐 집단 학살 이런 영어식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CIA 말씀하신 대로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 CIA 국장이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또 핀란드 얘기까지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인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좀 수동적이었었던 유로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크라이나가 뺏겼었던 돈바스 지역까지 회복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소모전이 되면서 상당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우의 수 두 번째로 보고 일단 저희는 생각해
볼 것은 5월 9일 전순 기념일 이전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저 내용 때문에 지금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 네. 계속 저희가 다루고 많이 곡물가 뭐 다 난리죠. 네. 근데 이제 그 서방의 군수 산업은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재고 정리 다 하고 뭐 그렇죠. 냉정한 자본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살짝 이슈는 다뤄봤는데 하여튼 이철 이사님의 개인적인 네. 생각을 좀 들어봤고 결론은 그럼 우리 업종으로 뭘 지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원자재 업종은 그것과 관련 지금 보면 이제 화학이다, 철강이다 네. 그쪽 업종은 더욱더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된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기대감에 선방하고 있다. 개별 종목이 개별 이슈긴 합니다만 요즘 뭐 개별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주가 강세에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어제 뭐 LG 이노텍, 뭐 자화전자, 그렇죠. 자화전자는 또 이수철 이사님도 많이 언급하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먼저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주에 증자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고 사실 바이오 주식들이 좀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도 나도 좀 일을 많이 벌렸었던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진 국면 같고요. 더욱더 시장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시장 전체 업종을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일동지향 뭐 검사 그 세무조사설 그리고 뭐 시오노기 제약의 뭐 임산부 부작용 설로 인해서 뭐 장중에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는 이렇게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안티 숏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이즈성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 시장에서의 위치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1공장, 이제 2공장 그때만 하더라도 그 생산 능력이 18만 2천 리터. 그 당시 1등인 론자가 26만 리터. 베리거 인겔하임이 24만 리터. 그래서 3위였었는데 2019년만 하더라도 36만 리터. 그리고 이제 금년 말이 되면은 25만 6천 리터의 제사 공장이 가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바이오의 전체 생산 캐파가 62만 리터로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강조했었던 론자나 베링거 인겔하임도 증설을 하였는데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베링거 인겔하임이 47만 8천 리터 그리고 론자가 43만 1천 리터로서 삼성바이오가 글로벌 1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월 31일 날 공시를 3월 29일 날 공시를 보시면은 송도의 제2바이오 캠퍼스 부지 4,26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6공장을 또 짓는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이 CDMO 시장을 안정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시장 선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달 30일 날 인수가 완료가 되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달 말부로 합병이 완료가 되어짐으로써 2분기서부터는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그 바이오 업체들 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들, 뭐 NK맥스 같은 경우는 완전 관의 뉴스로 주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굳건한 실적에 대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게 아닌가. 작년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작년 매출이 34.6%가 늘었죠. 네네. 영업이익도 83%가 늘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그 성공적인 캐펙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발생됐었던 노이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었던 그런 분식 문제는 그거는 뭐 대세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 이제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철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기업이 두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 시장도 좋아지고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건 산업을 좀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재, 재지 목재 요즘 네네. 뭐또 이슈도. 그 국내 건설용 합방 시장은 과거의 선창 산업이었던 선앤일하고 그리고 성창기업, 이건 산업이 과점 체제이죠.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988년도 국내 최초로 시스템 창호를 한 이건 창호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생 목재 팔레트 친환경 하는 이건 그린텍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친환경 재생 연료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 공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것이 이 합판 산업은 원재료 조달이 중요한데 솔로몬 군도에 우리나라 업체 최초로 나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성공적인 조림을 통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나 미국 그리고 유럽을 겨냥해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칠레에 법인을 설립해서 칠레 법인이 상당히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향, 멕시코향, 유럽향 칠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도 확보가 되어지고 있고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좀 이렇게 난맥상이었었는데 새 기업으로 과점 형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국내 건설 착공이 2019년도 바닥을 통해서 건설이 이제 뭐 콘크리트 기초 공사하고 골조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장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이건 산업의 매출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터닝하던 이건 산업을 좀 새롭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이 하나 또 있죠. 이건 산업은 흥미로운 기업이고 네. 두 번째 기업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그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예, DY 파워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건설 장비용 유압 실린더. 예. 그래서 이제 캡처 화면 이제 보시면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굴삭기에서 이 작동을 해주는 이 실린더를 만드는데 DY 파워 같은 경우는 DY의 모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동양기전사업부에 유압기기 사업부가 지금 유압기기 주요 적용처 보면 고소 작업용 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 거기에 에너지 전달은 사람으로 따지면 힘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굴삭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힘줄 역할을 해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요 적용처는 캡처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 종합기계, 일본의 히다치, 뭐 코바일커, 그리고 캐트나 볼보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공장도 국내 공장이 있고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중국 로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인도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기계 및 일본의 히다치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 시장의 확보가 회복이 되어짐으로써 네. 이것과 관련 매출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물류비의 부담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건설 기계 장비 시장이 재고가 없어갖고 난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의 현재 실제 가동 시간이 평균 가동률이 121%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드는 족족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금속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건이 없어서 난리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되어지면서 회사의 호실적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DY 파워 같은 경우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죠. 주당 순이익이 2019년, 20년, 21년 놓고 봤을 때 1,700원, 2,300원, 2,800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대로 붙어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건설 경기 회복되면서 하반기에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안정성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네요. 네. DY 파워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건산업 DY 파워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이슈엔 소문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